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여행을 도와드리고 싶은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2022년 이탈리아 여행 비용이 얼마나 들까? 가장 보편적인 루트로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기준은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일정은 10박 11일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를 다녀오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비행기는 아시아나 직항으로 로마 인아웃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여행 경비는 여행 스타일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직항으로 할지 아니면 경유로 할지, 그리고 이제 자유여행을 100%로 할지 아니면 자유여행 더하기 현지에 도착했을 때의 현지 투어를 몇 개 들으실 건지, 또는 한국에서부터 인솔자분이 동행을 하는 패키지 투어로 이제 여행을 하실 건지, 숙소는 어디로 묵을 건지, 식사는 어디서 할 건지, 투어나 아울렛에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할 건지에 따라서 여행 경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장 보편적인 일정으로 이탈리아 10박 11일 여행을 할 때에 어떻게 일정을 설계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긴 했는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유여행 더하기 현지 투어를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유여행 100%로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좀 소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행은 시간과 돈 그리고 체력,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도 안 되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도 안 되고,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도 안 돼요. 적절하게 이걸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여행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도시마다 현지 투어 하나씩은 한번 신청을 해서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실 때에는 주요 입장지의 휴관일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현지 투어도 매일 있는 게 아니라 월수금, 화목토, 투어마다 요일별로 진행하는 투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시를 이동하는 로마에서 피렌체로 이동하거나 피렌체에서 베네치아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도시 이동하는 날은 계획을 좀 더 간단하게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일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기차가 연착될 수도 있고, 숙소 체크인 하러 갈 때에 숙소 찾느라 또 시간이 좀 허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타이트한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은 좀 무리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1일차부터 11일차까지 일정을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참고로 한번 함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일차는 이동의 날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로마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로마에서 숙소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로마에서 기차를 타고 피렌체로 이동한 다음에 피렌체 일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 로마 인아웃으로 이제 비행기 티켓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로마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착하는 당일 1일차 때 피렌체부터 올라간 다음에 베네치아, 밀라노,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푹 쉬시면서 다양한 투어를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일차 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요. 비행기 표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인천 로마 왕복 기준으로 아시아나 직항이죠. 이렇게 하면은 대략 200만 원 정도로 설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피렌체 이동하거나 할 때에 이런 기차 시간표 및 기차 요금 검색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드렸던 트렌이시라는 앱을 추천드립니다. 무료고요. 트렌 이탈리아와 이탈로, 이 기차 회사 두 군데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기차 소요 시간과 어디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지, 기차 요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설계할 때 필수 앱이죠. 이거 꼭 한번 설치해 두시고 이탈리아 오셔서도 틈틈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렌체에 도착하시게 되면 이제 숙소 위치를 정하셔야 되는데
어느 도시든 기차역 부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캐리어를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기차역에서 너무 멀어지면은 숙소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벌써부터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나는 좀 이 피렌체 두오모가 보이는 곳에 숙소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가장 보편적인 일정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고려했을 때에는 기차역 부근에 숙소들이 좀 모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그 중심 지역까지 관광 명소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빨간색 사각형 친 뭐 이런 부근에서 숙소를 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숙소를 구하실 때에는 구글 지도와 부킹닷컴 앱 둘 다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평점이 어느 정도 뭐 부킹닷컴 앱을 기준으로 하면 10점 만점에 8점 이상, 그리고 기차역 부근, 그리고 1박에 제가 가격을 한번 쭉 검색을 해보니까 좀 괜찮다 싶은 숙소들은 대부분 평균 100유로에서 150유로는 발생합니다. 더블룸 기준이고요. 그래서 숙박비를 너무 다운시키게 되면은 이 도미토리라고 하죠. 여러 사람과 함께 숙소를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욕실을 공용으로 쓴다거나 여러 가지 좀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0유로에서 150유로는 1박에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식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기호가 다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는 호텔 조식도 막 이렇게 엄청 풍성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근처 카페테리아에서 카푸치노 한 잔, 그리고 갓 나온 빵, 뭐 이런 것들 한번 드셔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 지도상의 평점과 부킹닷컴 앱의 평점, 그리고 비용들, 그 자체 홈페이지가 있다면 숙소 자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 가격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숙소를 예약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투어를 적절히 썼게 되는데 저는 오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유로 자전거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릴 계획입니다. 나는 투어 신청할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그 올라와 있는 투어 코스는 그 자유여행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방문하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그 투어가 종료된 이후에 이 투어 코스와 겹치지 않는 곳을 한두 군데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은 알찬 여행 일정이 된다는 거죠. 1일차 때는 그렇게 이동의 날로 이제 피렌체까지 이동하신 다음에 숙박하시고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 쉬시면 돼요. 그리고 2일차 때에는 이 오전에 유로 자전거 나라 피렌체 투어를 신청하시게 되면 08시부터 12시 30분까지 투어가 진행되죠. 그래서 이제 우피치 미술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내부 투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이드분과 함께 이렇게 피렌체 그 역사지구의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둘러보시고 우피치 미술관까지 둘러보신다면 알찬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식당 추천이라든지 오후 일정에 대한 간단한 질문 답변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면 좋을지 이런 정보를 얻으신다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단체 투어가 있고 프라이빗 투어가 있는데 단체 투어는 불특정 다수와 함께하는 투어가 되겠고요. 프라이빗 투어는 비용을 좀 더 쓰더라도 우리 가족만, 우리 일행만 가이드가 전담으로 케어를 해드리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일차는 피렌체 투어와 오후에는 자유일정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3일차는 피렌체 두오모 주변을 관람한 다음에 베네치아로 이동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피렌체 두오모 통합 입장권이라고 과거에 불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 패스, 조또 패스, 기베르티 패스. 그래서 브루넬레스키 패스는 쿠폴라, 두오모의 쿠폴라죠. 그리고 조또의 종탑, 세례당, 박물관, 그리고 두오모 지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통합권이 되겠고요. 조또 패스는 이 가운데 쿠폴라가 빠져 있는 거고 기베르티 패스는 쿠폴라와 조또의 종탑이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뭔가 걸어서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베르티 패스를 이용하셔서
그렇게 일정을 설계하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한번 가시는 거, 그 피렌체의 그 두오모의 쿠폴라도 올라가 보시고, 그리고 조또의 종탑도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은데, 체력적으로 좀 쉽지 않으니까 잘 고민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브루넬리스키 패스는 1인당 30유로니까 참고하시고, 이것만 둘러보시더라도 오전이 금방 가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피렌체 산타마리아 노벨라 중앙역이죠. 이 기차역에서 16시 20분 기차를 타고 베네치아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오모 주변에 지도도 있으니까 지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베네치아 숙소는 그 베네치아 메스트레 또는 베네치아 본섬 그 산타루치아 기차역 주변으로 이렇게 숙소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숙소 관련해서 최신 버전으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일정은 베네치아 투어를 오전에 들으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자유관광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베네치아 본섬을 이제 유로자전거 투어와 함께 둘러보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입장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산마르코 성당이라든지 투칼레 궁전, 페기 구게나인 컬렉션 이 중에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곳을 한번 입장을 해서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네치아 투어도 단체 투어는 베네치아 투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프라이빗 투어는 스마트 오전, 스마트 오후 그리고 베네치아 퍼펙트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무라노, 브라노 그리고 베네치아 본섬까지 보는 그런 프라이빗 투어 상품도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4일차 일정은 오전엔 베네치아 투어, 오후에는 자유관광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일차는 베네치아의 브라노 섬과 무라노 섬을 오전에 다녀오거나 또는 나는 무라노와 브라노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베네치아 노벤타 아울렛도 한번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7월과 8월은 이탈리아 여름 정기 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세일 기간에 잘 맞추시면은 최대 70%까지 할인된 상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베네치아 노벤타 아울렛 가는 셔틀버스 시간표나 장소는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베네치아 산타루치아 기차역에서 16시 48분 기차를 타고 밀라노로 이동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이동하자마자 좀 쉬시는 그런 일정이 되겠네요. 네. 그 6일차는 밀라노 오전 투어를 들으신 다음에 로마로 이동하는 일정. 밀라노 일정이 좀 짧죠. 1박 2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전날 저녁에 잠깐 그리고 이 로마로 가야 되는 날에 오전에 잠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스마트 프라이빗 투어를 권장드리긴 하는데 만약에 이거 투어 신청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밀라노 두오모는 꼭 한번 보시고 그 주변에 지금 여기 지도상에 표기되어 있는 그 투어 코스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핵심적인 구역들을 한번 가볍게 둘러보신 다음에 로마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라노는 아쉽게도 단체 투어는 없고 이 스마트 투어로만 프라이빗 투어로만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7일차 로마에서 바티칸 투어를 오전에 듣게 됩니다. 오후라고 보셔야 되겠죠? 13시 30분까지 되니까 그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는 베드로 성당 내부를 한 번 더 둘러보시거나 베드로 성당 쿠폴라 올라가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천사의 성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는 가운데에 서울의 한강처럼 떼베레 강이 흐르고 있는데 떼베레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을 기준으로 그 서쪽 편은 바티칸이 있고 동쪽 편은 이제 로마 시내 유적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로마의 일정을 계획 세우실 때에는 떼베레 강 기준으로 서쪽이냐 동쪽이냐 이렇게 구분하셔도 됩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일요일에 휴관이기 때문에 다른 요일에 비해서 토요일과 월요일에 관람객이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바티칸 투어를 일단은 이렇게 배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8일차에는 로마 투어가 되겠죠. 로마 투어는 좀 특이하게 오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로마 시내를 자유 관광하시거나
또는 나는 어차피 오후에 투어를 신청할 거라서 이 투어 코스가 겹치지 않는 곳을 원한다 하시는 분은 오전에 보르게제 미술관과 공원을 추천드립니다. 보르게제 미술관은 2시간만 관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 09시부터 11시 관람하시고 그 공원을 좀 둘러보신 다음에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유로 자전거 나라 로마 퍼펙트 투어를 들으시면은 굉장히 알찬 일정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8일차 일정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일차 일정은 로마 자유 일정 또는 나는 어딘가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콜로세움 통합 입장권을 추천드립니다.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팔라티노 언덕. 자, 이렇게 입장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셀프 스냅 사진을 찍었던 건데 그 포로 로마노에서 바라보는 콜로세움의 모습. 이 사진 남기기도 굉장히 좋고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1순위로 봐야 될 이런 유적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추천 입장지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둘러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나는 여기에 좀 특별한 관심이 없고 로마도 좀 뭐 대충이나마 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은 대체 코스로 토스카나 프라이빗 투어도 운영 중이니까요. 이런 토스카나 지역의 작은 그 소도시들을 한번 둘러보는 와이너리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 토스카나 전용 차량 프라이빗 투어 상품도 있으니까 9일차 일정을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11차 일정, 그 로마에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남부 투어 상품이 있습니다. 남부의 그 폼페이 유적지와 소렌토 전망대 그리고 포지타노 마을을 둘러보는 그런 투어 상품이죠. 06시 50분 굉장히 일찍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로 복귀하게 되면 20시 정도 전후가 되겠죠. 교통 트래픽에 따라 좀 더 늦게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주말에 바닷가를 보러 가시는 분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남부 투어로 이렇게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부 환상 투어 상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폼페이 유적지 그리고 소렌토 전망대, 포지타노 마을 이런 것들을 둘러보실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로마 출발 기준 단체 투어 상품은 3가지가 있고요. 로마 퍼펙트 투어, 바티칸 투어, 남부 환상 투어.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매일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퍼펙트 투어는 화목 토일, 바티칸 투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남부 환상 투어는 월수 금일. 자,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프라이빗 투어는 7종류가 있으니까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1차는 남부 투어로 이렇게 해두었고요. 마지막 11일차 그 로마 오전에 그 자유 관광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셔서 그 신속 항원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하시면 되겠죠. 로마 새벽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트레비 분수 이런 곳을 독사진 한번 찍어보시고 요즘 인기가 좀 늘어나서 독사진 찍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른 새벽에 한번 일어나셔서 이런 한적한 로마의 모습도 한번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공항에 가면 신속 항원 검사를 20유로에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검사 가능한 시간은 00시 01분부터 20시까지 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조기 종료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서류를 미리 작성하시면은 예약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 어차피 현장에 와서도 이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해두시면은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약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 사전 등록을 하면 시간은 좀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일차부터 11일차까지 한번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숙소는 1박에 100에서 150유로 더블룸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겠고 비행기는 1인당 200만원 전후 직항이죠. 아시아나 직항. 그리고 기차는 로마 피렌체, 피렌체 베네치아, 베네치아 밀라노, 밀라노 로마 이 모든 걸 합쳐서 약 150유로 정도. 그리고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한번 봤을 때 약 50유로 정도 합계로 했을 때 모든 것을 합계했을 때 약 50유로 정도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 뭐 간식도 드실 수 있겠죠. 젤라또도 드실 수 있고 커피도 드실 수 있고 하루에 1인당 좀 알뜰히 쓰면 50유로.
그래도 한 100유로 정도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투어와 입장료를 한번 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1인당 약 400에서 600유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비용으로 아울렛, 기념품, 코로나 검사 비용 등이 책정이 되겠네요. 2022년 7월 기준으로 이탈리아 10박 11일 여행을 하시게 된다면 1인 기준 약 200만원. 이건 비행기 가격이죠. 여기 더하기 2,100유로에서 3,300유로까지 좀 폭이 굉장히 넓긴 한데 이런 식으로 비용이 예상됩니다. 약 500에서 650만 원 정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그 비용이 좀 증가를 한 상황이에요. 이 정도 비용을 투자하시면은 그 무난하게 보편적인 일정으로 둘러보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가격을 이제 직항이 아니라 경유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뭐 기차를 할인 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미리미리 예약을 한다든지 숙소비를 좀 줄인다든지 뭐 투어를 뭐 6번 들을 거 한 3번 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념품을 적게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용을 좀 줄여가거나 아니면 좀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호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원하는 게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버 익스퍼트에서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해갖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준비 중인데 감을 잡기 어려우신 분, 가고 싶은 여행지가 많은데 선택이 좀 필요하신 분, 이동 동선 및 시간 배정에 좀 조언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본인이 계획한 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행 계획 잘 세우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탈리아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컨텐츠들을 꾸준히 제작을 하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여행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였습니다.